안녕하세요. 취약팀 이진환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첫 모임을 어떻게 꿰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전환기들이 있습니다. 결혼할 때, 첫 아이가 생겼을 때, 첫 아이가 학교에 들어갔을 때, 첫 아이가 청소년기에 들어섰을 때, 첫 아이가 장성하여 집을 떠났을 때, 그리고 결혼했을 때, 첫 손주를 봤을 때, 우리들은 이런 시기를 거칠 때마다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적응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린이 성도들이 진급을 하게 되고 새로운 부서로 들어갔을 때 부모님들의 마음 상태는 어떨까요? 두려움과 설레임의 공존일 것입니다. 어떤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믿음으로 이끌어줄까? 우리 아이는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라는 등의 수많은 고민을 아는 채 부서로 아이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때 교사들이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인사입니다. 인사란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할 예의로 간주되는 것 또는 그러한 예의를 지키기 위한 행동, 그리고 처음 만나는 사람끼리 서로 이름을 주고받으며 자기를 소개하는 일을 말합니다. 2020년에 유행한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에 새로운 부서로 진급을 하게 된 어린이 성도들을 온라인으로 새로운 부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상위 부서로 진급을 하는데 바로 다음 날이 1월 첫 예배였습니다. 자신의 자녀가 어느 반인지 담임 선생님에게 연락을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며 저에게 연락을 했던 부모님들이 계셨습니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본다면 이때 연락을 받지 못한 가정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부서와 담임 교사에 대한 첫 인상이 좋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첫 모임을 깨기 위해서는 인사를 잘해야 됩니다. 인사는 첫 인상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첫 인사를 하는 때만큼 부모님들의 경청이 집중될 때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첫 모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시작을 잘 열어놓은 반은 꾸준한 관심과 사랑으로 반을 잘 돌본다면 그 관계는 계속 유지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지 못한 반은 첫 인상에 들이는 시간보다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들여야만 인상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업들이 시장에서 생존 방향의 재고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나 평판이 고착 상태에 놓였다고 생각이 들 때, 그리고 쇄신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럴 때 해결 방안으로 꼽는 것 중 하나가 리브랜딩입니다. 리브랜딩이란 목표나 지향, 이미지를 일신하고 다른 전략을 세우려는 시도인데요. 리브랜딩은 기업이 예전과 다른 나를 만드는 행위입니다. 이때 기업들은 목표와 핵심까지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새로운 인상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때의 시간과 에너지는 초기의 런칭보다 더 무한한 시간과 에너지가 듭니다. 그렇기에 첫 인상을 잘 심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부모님들이 기대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교사인가? 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교사가 어린이 성도를 잘 돌볼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뢰가 깨집니다. 어디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지극히 작은 부분. 반 모임 시간이 늦던지 예배 시간에 어린이보다 늦게 오던지 본이 되지 못하는 어느 생활 또는 그런 행동, 이런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이 신뢰를 떨어뜨리고 관계가 끊어지게 만듭니다. 그렇게 교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처음 모임을 통해서 부모님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작업입니다. 어떻게 첫 모임 시에 신뢰감을 줄 수 있을까요? 첫째, 반 어린이 성도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이름은요, 존재입니다. 교사는 자신에게 맡겨진 어린이 성도들의 이름을 먼저 외워야 합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가장 먼저 라포를 형성할 수 있는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부모보다 먼저 연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교사에게 먼저 연락한다는 것은 대부분 문제가 일어났거나 어떤 일에 대해 물어보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전화를 받기 전에 매주 꾸준한 신방을 통해 교회에서 예정되어 있는 사역들과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소통하는 것입니다. 소통은 대화를 통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모들에게 내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역들과 있었던 일들을 소통할 때에는 부모님들의 반응을 살피며 잘 경청하고 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교사 자신이 먼저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교사 자신이 먼저 믿음으로 어린이 성도와 그 가정을 위해 기도로 준비할 때 어린이 성도와 부모를 만났을 때 믿음의 일을
건면할 수 있습니다. 넷째, 늘 연락을 마칠 때에는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르침과 돌봄은 세상에서 하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세상은 고객으로 관리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기본적인 것들이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오선아 작가님이 쓴 교사 진심이면 돼요 라는 책에서 진심의 관계 레시피가 있습니다. 주재료는요, 공감, 포용, 신뢰입니다. 양념은 시간과 물질입니다. 레시피의 순서는 이와 같습니다. 첫째, 아이들의 마음을 공감해 주세요. 둘째, 아이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포용해 주세요. 셋째, 아이들의 넘어와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해 주세요. 넷째, 여기에 시간과 물질이라는 양념을 넣어 조물조물 묻혀주시면 아주 맛있는 진심의 관계가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에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을 추가시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진심은 통하기 때문이죠. 결국 진심이란 사랑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처음 모임을 준비해 주십시오. 강연을 마치려고 합니다. 김용재 목사님이 당신은 좋은 교사입니다 라고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교사는 한 번 건면을 위해 존재를 품는 사람이다. 교사는 아이들의 영혼과 인생을 믿음으로 품고 기도로 품고 언어로 품는다. 우리는 어린이 성도와 그 가정을 믿음으로 기도로 언어로 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안다면 우리의 첫 모임뿐만 아니라 매주의 모임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잘 준비합시다. 잘 준비되기 위해 아이들의 영혼과 인생을 믿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